2023년 9월 14일 텍사스 미드랜드의 한 목장. AT&T 엔지니어가 일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하늘로 올라가 지상 약 500km 상공의 위성에 닿았고 다시 지상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연결됐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앱 설치 없이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5G 통화 시연에 성공한 것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만든 회사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티커 ASTS. 농구장만한 안테나를 우주에 펼쳐서 지구의 모든 스마트폰과 연결하겠다는 회사. AT&T, 보다폰, 라쿠텐 같은 거대 통신사들이 줄 서서 계약한 회사. 그런데 이 회사 아직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3분기 매출은 약 11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시점에 따라 수십억 달러대까지 평가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는 아벨 아벨란으로 나사 출신이 아니라 위성통신기업 EMC를 창업했던 통신 분야 연쇄 창업가입니다. 회사는 2017년 ASTN 사이언스로 출범해 이후 AST 스페이스 모바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오지, 바다 위의 선박들, 사막을 횡단하는 트럭들, 모두 통신 사각지대에 있었죠. 왜 꼭 기지국이 땅에 있어야 하지? 하늘에 띄우면 안 될까? 문제는 기존 위성통신의 한계였습니다. 이리듐이나 글로벌스타 같은 위성폰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벽돌만한 특수 단말기가 필요했고 가격도 비쌌죠. 분당 수 달러씩 하는 통화료를 누가 낼까요? 아벨란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이 그대로 위성과 연결되게 하자. 말은 쉽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악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송신 출력은 고작 0.2와트. 이 미약한 신호가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에 닿아야 합니다. 해답은 하나뿐이었죠. 위성의 안테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것. 2019년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소형 시험 위성 블루워커1을 2019년에 발사해 초기 기술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1억 달러가 날아갔지만 아벨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우주 산업의 일부다. 중요한 건 다음이다. 전환점은 2020년이었습니다. 라쿠텐과 보다폰 등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일본 최대 이커머스 기업의 수장이 왜 우주벤처에 투자했을까요? 미키타니는 이미 라쿠텐 모바일로 일본 통신 시장에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AST의 기술은 게임 체인저였죠. 기지국 없이도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면 AT&T의 참여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미국 2위 통신사가 스타링크도 아니고 아마존 카이퍼도 아닌 AST를 선택한 겁니다. AT&T는 2018년부터 협력을 이어왔고 2024년 5월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으며 네트워크 총괄 크리스 샘바르가 AST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크리스 샘이 AT&T 네트워크 총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타링크는 별도 안테나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고객이 지금 쓰는 폰 그대로 어디서나 연결되는 것이다. 2022년 9월 10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블루워커3 발사. 이번엔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완벽하게 궤도에 진입했죠. 며칠 후 거대한 안테나가 우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면적은 약 64제곱미터. 농구장 크기의 안테나가 지구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테스트는 2023년 4월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2G 음성 통화에 성공했죠.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크리스털 클리어라고 엔지니어들이 표현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6월엔 텍스트 메시지, 7월엔 데이터 전송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어 2023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위성을 통한 양방향 5G 통화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AST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특합니다.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통신사들과 수익을 나누죠.
예를 들어 AT&T 고객이 오지에서 위성 연결을 쓰면 AT&T가 추가 요금을 받고 그중 일부를 AST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B2B2C 모델이죠. 우리는 통신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다. 아벨란 CEO는 늘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AST는 전 세계 45개 통신사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들의 가입자를 합치면 20억 명이 넘죠. 잠재 시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익 모델도 명확합니다. 통신사들은 월 1에서 2달러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억 명 중 10%만 가입해도 월 2억 달러, 연 24억 달러의 매출이죠. AST가 50%를 가져간다면 연 12억 달러, 위성 168개 운영 비용을 빼고도 충분한 수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SPAC 상장 직후 주가는 13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말 1.5달러까지 폭락했죠. 블루워커3 발사 지연, 자금 소진 우려, 기술적 회의론이 겹쳤습니다. 농구장만한 안테나를 168개나 띄운다고? 미친 짓이야? 월가의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반전은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블루워커3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기술 리스크가 해소됐고 AT&T 등 기존 파트너와의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빅테크와의 전략적 기술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첫 상용 위성 블루버드 1군을 스페이스X로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버드는 BW3와 유사한 대형 전개형 안테나를 탑재하면서 동시 접속 용량 처리 능력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초기 수십 기에서 출발해 향후 100기 이상 규모의 별자리 구성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2024년 3월 미국 FCC가 미국 내 직접 위성 연결 서비스 관련 시장 접근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파트너 통신사의 셀룰러 대역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백홀에는 고주파 대역이 사용됩니다.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X는 T-모바일과 손잡고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을 준비 중이죠. 초기에는 문자부터 시작해 이후 음성 데이터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애플도 글로벌 스타와 제휴했지만 아이폰 14 이상에서만, 그것도 긴급 SOS만 가능하죠. AST처럼 일반 스마트폰으로 5G 통화까지 시연한 사례는 AST가 최초입니다. 물론 과제도 산적합니다. 첫째, 자금입니다. 대규모 위성 제작 발사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가용 현금은 분기별 공시에 따라 수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위성당 유지보수 비용이 연 1,000만 달러씩 든다면 수익성이 나올까요? 셋째, 기술적 한계입니다. 도심에서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면 위성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입니다. 2025년 말까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데 위성 발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들이 기다려줄까요?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일부 발사 배치 일정 변동 뉴스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가는 2024, 2025년에 걸쳐 기술 이정표와 자금 조달, 규제 소식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벨란 CEO는 자신만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것을 스케일업하는 일만 남았다. 경영진은 중기 매출 목표를 제시하며 2025, 2026년 단계적 상용화를 언급해왔습니다. 현재의 100만 달러에서 1000배 성장이죠. 신기한 건 경쟁사들도 AST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스타링크 엔지니어의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AST가 하는 일은 다르다. 그들이 성공하면 위성통신 시장 전체가 커진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수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전후로 상용 서비스 개시, 국가 사업자별 커버리지 확대, 요금제 공개 같은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체크포인트는 명확합니다. 2025년 1분기 블루버드 추가 발사와 커버리지 지도 공개, 2분기 AT&T의 베타 서비스 시작과 요금제 발표,
3분기 보다폰의 아프리카 서비스 개시. 4분기 라쿠텐의 일본 전역 커버리지 완성. 각 단계마다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꿈꾸는 미래는 단순합니다. 지구상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연결되는 세상.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사하라 사막에서도 카톡을 보내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세상.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1969년 인류가 달에 갔을 때도,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AST의 도전도 그중 하나가 될까요? 농구장 수백 개 규모의 전개형 안테나가 하늘에서 지구를 덮는 날이 정말 올까요? 아벨 아벨라는 최근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30억 명을 연결하려 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이상의 미션입니다. 텍사스 시골 출신 엔지니어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스페이스 모바일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